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냥 소소하게 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가맹거래사 1차 시험이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1차 그러니까 2차는 제가 떨어졌으니까 1차 시험을 붙을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누르시고 계신 분들은 가맹거래사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가맹거래사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신설됐대요.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다들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이 자격증을 취득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험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고요. 1차 시험은 올해 기준으로 19년을 기준으로 해서 3월 말에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7월 6일에 있었어요. 제가 아까 떨어졌다고 했는데 2차 시험은 떨어졌어요. 1차 시험은 한 달 보고 떨어졌고요. 한 달 시험 한 달 동안 공부해서 붙었고요. 2차는 3달 동안 준비한 다음에 떨어졌고요. 그렇게 되네요. 저는 우선 이 시험에 그 직접적인 전공이나 그런 지식은 아예 없었어요. 경영학을 나왔기 때문에 경영학의 일부는 있었지만 그런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정한 주제가 1차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1차 시험에는 민법, 경제법, 경영학이 있어요. 민법에 대한 지식 전혀 없었고요. 경제법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 시험을 합격하게 됐냐? 근데 제가 한 달을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도 그 일하면서 공부를 못했던 시간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3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엄청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일하면서 엄청 피곤했어요. 그 저녁에 공부할 때. 근데 어떻게 합격을 했냐면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은 기출문제였어요. 제가 공부했던 교재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가 한 권으로 끝내기란 그 교재였고요. 두 번째가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있었던 그 기출문제집 그 2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한 일주 정도는 이 한 권으로 끝내기란 책을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그 책을 보고 그 되게 그 기본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 이론들을 익혔어요. 그 이론들을 익히고 그 다음 이제 남은 3주 동안은 민법, 경제법, 경영학을 기출문제를 돌렸습니다. 그냥 하루에 많게는 한 4회 정도?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러니까 경제법, 민법, 경영학 그 한 회 풀고 그 다음 뭐 민법이 약하니까 민법을 한 회 더 풀었다? 그러면서 해설집에 있는 거를 다 암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출문제집을 달달달 외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관련 전공도 없었으니까. 그런 걸 달달달 외웠어요. 기출문제집만. 민법 지금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의 기출문제집을 암기해서 시험장에 나오는 문제들이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풀었어요. 그냥 이해도 안 했어요. 그냥 암기만 했어요. 막판 3주는.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기출문제 계속 돌려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 시험장에서.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 60점, 60점을 맞았고요. 경제법 같은 경우도 60 몇 점? 물론 경제법이 전력 과목이라는데 전 어려웠어요. 경제법을 잘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그 기출문제집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범위는 적고 깊게 나오기 때문에 경제법 같은 경우는 조문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법령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 법령 사이트에서 시행령이랑 법 조문을 다운을 받아서 보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도 기출문제를 잘 풀었으면은 그것도 60점 이상은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사람들이 가장 쉬운 게 경제법이라고 해요. 거기서 조금 치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민법, 경제법, 경영학이 있어요. 경영학에서 가장 힘든 건 회계죠. 근데 이 회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게 회계 원리를 고득점을 맞고 싶다면 회계 원리라도 한번 보시고 오셔야 돼요. 뭐 그게 회계사 회계 원리든 뭐 경영학 회계 원리든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오면은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회계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근데 조금 초심자들이 보기에는 약간 차변 대변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요번에 사채가 나왔더라고요. 회사채가 나왔는데 그런 거는 회계 원리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번에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한 16문제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남은 경영학이 이제 나머지 한 60% 정도 되는데 경영학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 개인적인 그거라서 회계 공부하기에 시간이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게 한 3월이다. 그런 분들은 기출문제를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 어렵지는 않아요. 범위가 너무 어려워갖고 너무 어려우면은 기초부터 봐야죠. 근데 만약에 회계를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한 2월 3월인데 회계를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쭉 파세요. 한 권으로 끝내기란 책도 있어요. 그거에도 아마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책에도 근데 더 좋은 거는 기출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 보고 그리고 해설 보면서 그다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죠. 그거를 암기를 하면서 그래도 경영학은 한 40점에서 70점 사이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이니까 회계 빼고는. 근데 회계도 그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그것도 암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도 결국에는 암기예요. 근데 시간이 도저히 없다. 회계를 들을 시간이 도저히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달달달 외워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시험은 2019년도까지의 그 추세를 봤을 때 2020년도에도 아마 문제은행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 영상이 만약에 조회수가 엄청 높아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본다면은 뭐 약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 문제은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민법 같은 경우 저도 몰랐는데 저도 문제를 풀면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까지 그 이해를 못했는데 문제는 풀렸다. 왜냐?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변형이 조금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기출문제를 놓치지 말라. 기출문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1차 시험에서는 말이죠. 번외로 2차 시험을 제가 떨어졌어요. 이 요인을 생각해 봤는데 평균 그것도 이제 두 과목을 보는데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꽈락이 40점 이하로 되면 안 되고요. 민법에 대한 얘기와 상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법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근데 그것도 민법이랑 이제 그걸 열심히 공부하면은 민법, 특히 민법을 뭐 공인중개사나 그런 자격증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서술 방법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면서 배우시면 되니까 예, 그렇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댓글이나 그런 걸 통해서 써주시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예, 유튜브가 처음이어갖고 이런 허접한 퀄리티를 가진 예, 제 채널 구독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히 가맹거래사 관련된 그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한번 물어보실 분 물어보세요. 저는 근데 이 자격증과 관련된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방법만 알고 있을 뿐. 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